환영합니다. 인포노미입니다. 오늘은 세티 누비아 음악기기를 언박싱하고 기기 자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것은 누비아에서 새로 출시된 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음악 감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약간의 특화된 기능이 있지만 예산형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음악 플레이어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이제 박스를 열어보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가 있고 케이스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화면 보호기도 있습니다. 이건 플라스틱으로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아래에 기기가 있습니다. 그걸 꺼내 볼까요? 뒷면이 유리라니 사실 사진을 보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탄력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충전기는 10W짜리라서 특별한 건 없네요. 하지만 이 기기는 저가형 전화기이며 제공된 충전기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타입C 충전 케이블과 두 쌍의 이어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다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의 이어폰을 사용하는 걸 추천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리고 아마도 그런 기기를 구매한다면 여러분이 사용할 좋아하는 이어폰이 있을 거예요. 이 기기가 음악 감상에 맞춰진 것 중 하나는 실제로 헤드폰 잭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두 개입니다. 그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흥미로운 이유로 두 개의 헤드폰 잭이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두 쌍의 이어폰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이제 사양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6.6인치입니다. 디스플레이는 7021112 픽셀 해상도의 LCD, IPS며 90Hz의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이 85%이고 픽셀 밀도는 인치당 267픽셀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는 올해 출시된 기기로서는 다소 평범한 편인데 이게 저가형 기기라는 점은 강조하고 싶어요. 가격이 약 100유로 정도라서 매우 저렴합니다. 여기서 환상적인 디스플레이를 기대하진 않았어요. 이제 내부 사양으로 넘어가면요. 5000만 파워 배터리가 있고 10W 충전이 가능해서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우리는 4GB의 램과 128GB의 저장 공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 공간은 eMMC 5.1입니다. 저장 유형은 마이크로. SD카드를 지원하여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섹스 UHS-C이고 8663A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지 한번 보죠. 그것에 대해 더 잘 알려진 특정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적어도 저는 빠르게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강력한 프로세서가 아닐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기기는 저가형이기 때문에 놀라울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이제 카메라 쪽으로 넘어가면 듀얼 카메라 설정처럼 보입니다. 주 센서는 50 메가픽셀 f1.9입니다. 도리개 히트 센서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 렌즈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메라나 스티커 카메라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건 정말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아소 메가픽셀 f.4가 있습니다. 조리개 화이트 센서와 함께 후면 카메라로는 1080에서 최대 30프레임으로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고 셀카는 720p에서 30프레임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 기기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분명히 여기 음악 감상을 위한 거대한 스피커도 있습니다. 여기 음악 감상을 위한 뒷면이 있는데 제가 이걸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설정을 하러 갈 건데 테스트 해보고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볼 수 있어요. 음악 감상을 위해 설계되었으니 소리가 잘 나길 바래요. 좋아요.
아마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걸 할 수 있었겠지만 실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검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가 사실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을 살펴보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볼륨 마커와 색상으로 구분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두 개의 헤드폰 잭이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는 심 SD 트레이가 있고 아래쪽에는 그와 함께 타입C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쪽에는 스피커가 없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거대한 작은 휠만이 소리를 제공하고 디자인을 담당합니다. 이 휠은 소리와 디자인의 핵심 요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말로 제 취향이 아니에요. 좀 촌스러워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단순한 걸 선호했을 거예요. 이걸 사용할 때 정말로 정지 신호처럼 보일 필요는 없어요. 또한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구글에 연결되기 위해서 30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케이스도 정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끼우고 자 이제 됐어요. 이제 시작. 방금 정신을 잃었. 드디어 이 복잡한 설정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시도하고 실패를 거듭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설정을 완료함으로써 앞으로의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고 더 이상 불필요한 좋아요. 제가 설정을 하는 동안 잠시 동안 괜찮은 장치의 프로세서에 대해 제가 이야기했던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 프로세서를 가진 장치입니다. 이건 이미 끝났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게 조금만 더 느리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모든 동작을 볼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매끄럽지 않아서 좀 느리게 느껴져요. 이건 분명히 9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프로세서가 90Hz를 활용할 만큼 빠르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아래로 스크롤 되고 있어요. 특정 경우에는 그냥 그게 안 좋아요. 이걸 홈 화면으로 가주세요. 홈 화면. 아니요, 앱도 취하고 싶지 않아요. 취소. 좋아요. 이제 드디어 설정을 마쳤으니 유튜브를 열어볼게요. 그래서 얼마나 느린지 확실히 보이죠? 드디어 됐네요. 이 스피커 크기에 비해 정말 형편없어요. 폰과 비교하면 이건
아마 최선의 비교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 삼성의 폴드 같은 기기들은 정말 비싼 기기죠. 또한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작은 스피커 구멍에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나은 음질을 제공합니다. 옆면에 특히 폴드는 그 중에서도 음질이 더 좋은 기기 중 하나인데 이 스피커의 두께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걸 생각하면 이 스피커는 좀 불필요해 보입니다. 이 스피커는 정말 거대하고 매우 평평해서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리가 그냥 터지는 것 같아요. 마치 스피커가 터지는 것처럼요. 사실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은데 말이죠. 이건 평평하고 역겹고 실제로 사용하기에 전혀 기분 좋지 않은 물건이에요. 여기에 있는 DTS-X 로고는 정말로 장난에 불과해요. 음질에 관해서는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이건 어떤 것에 올려놓기에도 정말 부끄러운 물건이에요. 이걸로 돈을 벌겠지만 이건 그냥 쓸모없어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로 완전히 테스트할 수 없는 유일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헤드폰을 통한 음질이에요. 그래서 집에 이너, 모니터 꽤 저렴한 걸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선명하고 풍부한 음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게 없는 건 당연히 쓰레기처럼 들릴 거예요. 아주 평평하고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정말로 테스트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드폰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여기 헤드폰용 드라이버도 아마 저렴한 쪽일 거예요. 비록 이게 음악을 위해 설계되었더라도요. 만약 그렇다면 인이어 모니터 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모든 헤드폰은 여전히 형편없이 들릴 거예요. 그런 건 이런 기기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겠죠. 이건 제가 테스트할 게 없어서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100짜리 기기라는 걸 고려하면 기대치가 낮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드라이버나 사운드 카드가 IEM처럼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하는 기기를 구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